There's a Korean idiom called babu jakchim. It means sharpening an axe to make a needle. The idea is that no matter how difficult a task is, with consistent effort, it can be achieved.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they were not the best in the hip-hop scene since their debut, but they have taken a difficult path for the essence of hip-hop rather than pursuing mainstream popularity. We are with two people who have persistently held on to the core of K-hip-hop with their unchanging mind and love for music. I'm your host, DJ Kate, and today's Dive Into Life features the textbook of K-hip-hop who are still passionately making music with the hopes for a better tomorrow. So why don't we begin with a live performance by Karion. Here is 그리고 은하의 기도를 and pray to the galaxy. 지야. 왜냐면 이 질문을 던질 때부터 난 멈춤 없는 가리고 샤카샤카 끝은 없어 밖은도 복잡하게 만든 검은 속을 감춘 저 사람들의 말뿐 나처럼 쓸 때 찾은 이 운율과의 반응 이건 마치 첫사랑을 간직한 남자의 마음 외로웠던 밤에 혼자 남아 운명과 또 다툰 이 상처머리 가득한 내 가슴을 껴안은 매일 다른 너와 또 싸운다는 메타 그 이름 앞에 붙은 MC 왜일까 첫 번째 본능을 숨기지 못한 자들의 선택 멈추지 못하면 어쩔 건데 단어들의 부름에 하루하루가 다르네 거친 리듬을 따르네 참지 못해 내겐 두 가지 기본적 선택권이 지어져 두둑한 이 배짱으로 지워 하나 지난 시간을 잊고 널 찾을 테니 또 하나 손으로 반드시 잡을 내 테니 처음에 뱉은 나의 랩은 바로 프리스타일 끝도 의심 없이 계속했던 프리스타일 왜냐면 내게는 마이크 잡고 있는 이유니까 이 소리가 언제 당신 가슴 속에 울릴까 와 난 여전히 힙합이란 꿈을 줬던 나비 이 여정의 끝은 없어 너도 그걸 아니 하나와 둘 그가 우릴 만들었던 곳 하나 된 불 그것이 절대 아니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그래 그렇진 않아 지금 변하지 않았다고 내 소리는 전하지 않았다고 잠시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두 손이 뜨거워져 안 된 누군가 여길 들여고 하잖아 잠시 멀찍이 떨어져서 보겠다고 글쎄 그렇다면 왜 한다 장담한다 볼게 왜냐면 이제부터가 또 다른 운율들의 시작인데 비정한 운율들은 기적이네 너를 마치 바라봤지 바라봤지 마지막 시간이 왔지 하나같이 걸어간 길에도 남긴 말은 자치 나는 알지 나를 알린 거리만이 나를 아친 마지막 시 오르막길 마지막 시 왼손에 또 마이크를 잡고 무대로 이건 내가 선택했던 나의 삶이야 내 속에 담았던 말을 뱉고 우주로 이건 상관없어 완전 내 맘이야 진화의 이유는 역사의 길이 이루어진 미래 서로 간의 물음 또한 단단히 걸어 잠기네 끝이 보이지 않던 걸음걸이 이제 여유가 뒤를 쫓던 이들은 같이 가 뿌리 깊은 나무 시작과 끝은 항상 같은 출발점 함께 멈춤 없이 가려고 끝까지 지킨다고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좀 더 단단하게 서로 함께 잡은 손 이 존재의 이유는 멈춤 없는 가리온 내 맘에 잠든 것을 풀어 슬픈 호 널 이끄는 대로 따라 불타는 호 멈춤 없이 2023년 플레이리스트 MBTE 멈춤 없이 우리 계속해 모두 리듬을 타시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w, welcome to Playlist of Feel Like 11. Today we started grooving. We started with our hands up in the air, waving like we just don't care. Because we have the one and only. They said they're not really satisfied or they're kind of embarrassed about these modifiers, but after listening to them live, I can't help but introduce them like this. They are a duo who sings the essence of K-hip-hop, 한국 힙합의 정석을 노래하는 가리온 두 분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ay! Can you 반갑습니다. introduce yourself?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리온에서 랩을 하고 있는 나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차. 네, 저도 가련이란 팀의 멤버. 원래 MC 메타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름을 메타로 단순하게 줄였어요. 메타. 저 몰랐습니다. 예, 오늘 알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팀 오래 한 팀이긴 한데 별로 안 친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네, 개인사를 서로 모르는. 네, 그래서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뭐 그게 그거지. 네, 반갑습니다. Yay! He is MC Meta. Formerly, he changed his name to just Meta, simply. 정확하게는 메타. Period. Yeah, I noticed that. Meta with the period at the end. And 나철님 joked that he didn't even know about the name change despite them being a group for a long, long time. Well, welcome.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guys are so cool. 정말 그냥 패션부터요. 이렇게 막 이런 움직이시는 스웨그. 와, they're so cool. 아유,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근데 혹시 이제 그 수식어가 약간 약간 반갑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의 정석을 랩하는 네. 뭐 전설, 뭐 아니면 뭐 시조새, 뭐 심할 때는 암모나이트까지 가는데 사실 그런 수식어는 이제 근데 저희가 끝났다는 거죠. 근데 네. 그 사실은 그 수식어도 안 붙여줘요 이제는. 그냥 뭐 랩했던 사람들 그러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만큼 오래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지금의 시간까지 그런 수식어를 붙여준다라는 게 네. 저희를 그만큼 생각해 주시고 뭐 그쵸. 좋게 생각하면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Of course.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라도 불러주시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Wow. 그쵸. So Nachanim says that they always were introduced as like, you know, like the textbook of Korean hip hop, like the essence of Korean hip hop. But now he kind of appreciates that because that just means that they're acknowledged as rappers. And no, they're satisfied with that now. I think it's true. And also something special today is that your songs all have Korean titles, but just for Playlist Up, you made English titles. So for the first time, we displayed Korean titles. 그 제목들이요 다 한국말로 돼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플레이리스트 위에서 영어 제목도 만드셨다고 들었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캡션이 나가거든요. 노래하실 때요. 근데 처음으로 한글로 제목을 넣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첫 곡 And Pray to Galaxy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은하의 기도를 어떤 곡인가요? 아, 네, 저희 2010년에 발표한 저희 2집 앨범 마지막 곡이고요. 그 곡이 사실 이 앨범이 좀 특이한 구성을 갖는데 전체 스토리텔링을 역순으로 진행돼요. 그러니까 보통 앨범을 들을 때 우리가 시간 순서로 들으면 1번부터 끝 트랙까지 쭉 차례대로 듣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 전개되는 게 사실은 거꾸로라는 거죠.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의 이 그리고 나의 기도를이라는 곡이 원래 가리는 이 집의 1번 트랙인데 배치를 맨 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뒤집은 거죠. 전체 순서를. 네. Interesting. Wow, the song that they performed, 그리고 은하의 기도를, it's the first song, it's the last track on their album Carillon 2, their album. But he says usually when people listen to the album, they listen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But for this album, it's actually switched around. So the story goes backwards, and so actually this song should be like the first song of the 네, album.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전체 이야기가 두 명의 저희 캐릭터가 나오는데 저희가 뭔가 힙합 음악을 하는 또는 뭐 그걸 힙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좌절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앨범에서 거꾸로 배치함으로써 저희가 왜 뭔가 이런 꿈을 꿨는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의미로 한 거죠. 네. 우. 그래서 곡의 제목이 그리고 은하의 기도를이라는 게 뭔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뭔가 하늘에다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기도 올리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저희가 이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저희의 첫 이야기를 맨 끝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힘든데 그 앨범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시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순으로 배치한 거죠, 이야기를. The beginning이네요, 그게요. Wow, so the reason why they did this concept of making the story go backwards is because it's the story about them too as the characters. They'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and hardships of doing music and in life in general, but they wanted the story to go backwards where they remember their roots. They remember why they started, and the title too, people pray to the gods with like water and such, and so they wanted to put that beginning initial love for music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 but it's actually the last song of the album. Wow, 정말 재밌네요. That's kind of 감사합니다. cool. That's new. That's very different. Well, today we're going to get to know Carrion more. They have a long history. They have a long journey in their music, and we're going to get to learn a little bit about them. 오늘 가리온님 대해서 많이 배울 예정인데요. 네, 이모지 토크를 할 건데요. 화면에 이모지가 나오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힙합. 주먹으로 말하셨어요. Yes, they're ready. Okay, the first emoji, please. Wow, this is not an emoji. This is like a drawing. 이게 뭘까요? Any guesses? 훈민정음. 네. 네, this is like the Hangul, Korean language, right? Well, because we all know that Carrion specializes in Korean lyrics. 가사들을 다 한글로 쓰셔요. So when we think of Carrion, we think of King Sejong and his Hangul language. 혹시 왜 이렇게 한국 가사만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힙합 랩은 가장 편하게 가장 편한 내 표현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모국어야 되는 거고, 저한테는 모국어는 한국어니까는 사실은 이유를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의아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힙합은. 그래서 뭐 굳이 그렇다면 영어를 쓰는 친구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로 가장 멋있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o 나철님 says that he believes that rap should be written in the language that you're most comfortable in. And for them, both of them, Korean is their first language, and so it's just natural to write in Korean. In fact, they might ask, why is that even a question? It's so obvious to them.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 people who rap in English or something is bad either. It's just for them, they personally choose to express themselves in Korean. 그럼 저는 랩 쓰면 완전 그냥 콩글리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저는 완전 영어일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액이 있으셔가지고 I 랩하실 have 것 같은데. swag, they said. Thank you. 근데 영어를 약간 추임새도 안 쓰시나요? 아니요, 추임새는요. 추임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시작점에서 미국의 힙합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추임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굳이 또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게 네. 그 한국어만 쓰는 래퍼로 이제 뭐 저희 2집 앨범이 특히나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다 보니까 네. 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 뭐 여러 다양한 뭐 개인적인 또는 저희 팀의 외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영어 단어도 많이 쓰고, 네. 저는 심지어 막 이렇게 짧은 그런 뭐라 그러지, 프레이즈 같은 것도 많이 프레이즈, 써요. 네. 그래서 딱히 뭐 저 사람들 무슨 약간 뭐 한국어만 하려고 막 고집 피우는 그런 네. 식으로 안 봐주셨으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하시는 거죠. Yeah, so they don't want people to misunderstand that they're like exclusively only Korean lyric writing. It's not that. It's just that they write naturally, and they use English like
phrases and stuff that comes naturally, especially in their solo or separate works that they do, not as 가리온. Interesting. 그럼 혹시 가리온님들 가사가 엄청 좋고 많은데요.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일 특별한 가사가 있을까요? Any special lyrics to you guys? Because you have a lot of good lyrics. And you write them yourself. 직접 다 쓰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저희 2013년에 냈던 지금 문득 떠오른 건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좋죠. 네. 근데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2013년에 저희가 15주년 기념 음원을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래서 함께하는 이유라는 저희 팀 만들고 처음 만든 곡이 있어요. 그게 저희 97년 그때 냈던 건데 그때는 냈다고 할 수 없는 게 네. 음원 시장도 아니고 네. 그때는 저희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공연할 때인데 네. 그때 이제 이 곡을 내서 막 저희끼리 클럽 빌려서 라이브 공연할 때 그 곡을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서 15주년 기념 음반으로 그 일종의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수록된 제 가사 중에 막 맨 끝에 약간 제가 뭐 노래처럼 노래도 못하는데 거기 보면 뭐 그때도 나는 숨을 쉴까 뭐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여전히 무대에 서 있을까? 뭐 과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5주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랩을 했고 이 이후에도 내가 나이 먹고 계속 랩하고 있고 그때도 숨을 쉬고 계속 무대에서 숨 쉬고 있을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별것 아닌 문장인데 가끔씩 꺼내 듣다 보면 약간씩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약간 뭉클 하시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Yeah. 왜냐하면 저희 첫 무대 이 음악을 하게 된 이유도 무대에 올라가서였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없으면 저희는 이제 끝난 거니까. Beautiful snaps. So MC 메타님 chose the song 그래서 함께라는 이유, 함께하는 이유. This was for their 15th anniversary. They made a remake of this. It's originally from 1997, and they performed this, back on the stage back then. And this means a lot to him because at the end he kind of sings, even though he doesn't normally sing. He sings kind of lyrics about, will I still be on the stage? Will I still be rapping? And that means a lot to him because without the stage, they can't perform, So it's really special to him. 그럼 아찰님은 또 있나요? 예, 저는 저희가 그렇게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는 트랙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힙합에서 그런 어떤 특정 감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 노래 중에 그날 이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는 노래가 있는데 첫 번째 가리온의 사랑 노래이기도 한데 사랑 노래이기도 한데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때 당시 이별을 하고 그때 그 제 찌질했던 감성을 유일하게 기록을 남긴 거라 가지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 사랑을 못 잊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유부남이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느낌들이 좀 생생하게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사를 쓸 때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이런 단어를 써야지 저런 단어를 써야지 했는데 그때 당시 그거는 쫙 써내려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재유 씨 들어도 상관없잖아. 네, 상관없죠. 그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쿨하시네요.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계속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I see. 나찰님 chose a song 그날 이후. 이건 언제 나온 곡이죠? When is this from? 이게 3년인가요, 4년? 2003년, around 2004. And this is the first song about kind of like a romantic relationship. They don't really sing much about romantic relationship. I mean, hip hop in general doesn't, but this is a kind of like a farewell song. And 나찰님 wrote this when he personally experienced heartbreak. So he really put his raw emotions into it. And so even if he reads it now, he can really remember what he felt back then because he didn't like try to make it fancy or anything. He really just wrote from the heart. So listening back, he can kind of remember this. 저희도 들어보고 싶네요. 왠지 어땠는지 옛날 나철님 어땠는지. 좋습니다. Wow, these lyrics are amazing, and we're gonna have a chance to listen to more of their lyrics today. So stay tuned for that. But for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emoji. 두 번째 이모지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Okay, there's two. 엄지척, a thumbs up, and a candle. 혹시 맞춰보실래요? 불조심? 불조심? Beware of the fire? 엄지척? 약간 최고 힌트예요. 최고. 네, that's a hint.
최고, the best. 결국 최고를 찍고 양초처럼 녹아서 사라져라. 그런 느낌 아니 뭐 최고였었다 뭐. They guess they were the best, but 꺼져가는 they 불꽃이다. melted. 저 죽음을 의미할 때 아 너무 슬픈데요. 초대해놓고 이런. Oh, they guess that they were the best, but now they're gonna melt away. 아닙니다. 그 첫 글자만 가져갈게요. 최 and 초. 초. 아, 최초입니다. 아 요즘 감성 따라가기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실제 쓰이는 건가요? 저희가 못 따라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만든 근데 거군요. 쓰셔도 돼요? 아 네네네. So 최초, this means in English like the first, like record breaking, right? Because 가리오님 has a lot of first. 최초로 하신 게 엄청 많아요. For example, you guys were, one of the first people to write an album all in Korean. And what else? You guys were the first hip-hop musician in Korea to participate in a foreign album as well. 외국 힙합 앨범에 참여한 한국 최초 힙합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이건 언제였고 어떤 프로젝트였죠? 저희가 아마 뭐 정확하게 저도 그게 최초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99년에 홍콩에 DJ 타미라는 당시에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배틀 DJ가 있는데 그 친구 앨범에 참여를 했고 그때 홍콩에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힙합 팀이 있었어요. LMF라고. 예, 약자가 좀 네, 하여튼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레이지 뭐예요. 그래서 LMF 크루랑 이제 저랑 그때 주석이랑 그쪽에 MC 안이라는 홍콩 래퍼랑 이제 같이 디지탐이랑 해서 곡 제목이 좀 재밌어요. 네. 찹스틱 힙합이라고. 오, 맞아. 그때 K1이라는 일본 래퍼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중일 이제 합작 최초의 앨범이었죠. 그래서 첩스틱이에요. 다 쓰는. 네, 그렇죠. 다 찹스틱 쓰니까. 유니티. 정식으로 나왔어요. 네. 정말요. 되게 옛날입니다. Wow, so in 1999, they did a collaboration with a Hong Kong DJ named DJ Tommy. He's like a battle DJ. And with them and LMF crew, which is also a Hong Kong crew, as well as other like Japanese artists, like K1, they said. K1은 일본에서. Yeah, from Japan. They all worked on a project together, and because they're all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Korea, Japan, and Korea, their song was Chopstick, and it was released. Oh, that's fun. 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Chopstick. 그 시절이었으니까 쓸 수 있었던 제목 같아요. 지금 이런 거 쓰면 나철님 thinks it was because it was back then that they could use a title like that. I don't know if they could use it now. Well, it's your choice. But another first that Carry-On has accomplished, 또 다른 최초는요. They were the first to make a hip-hop TV logo song in Korea. 한국 최초로 힙합으로 TV 로고송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나철님은 까먹으셨어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찰이 바쁜 사람이라 그 EBS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EBS 로고송을 저희가 만들었죠. 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내용 그 가사까지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촬영을 할 때 분위기는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어떤 동네 골목길에서도 촬영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쨌든 EBS가 교육방송이라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제작하셨던 팀에서 뭔가 가리온이 한국어로 주로 랩을 하고 또 어찌 보면 뭐 저희도 물론 뭐 이렇게 터프한 표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뭔가 선비스러웠다 보니까 가리온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워낙 또 EBS 쪽의 공감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EBS 쪽에서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라이브도 많이 했었어요. 네. Oh, I see. So they actually wrote the logo song for EBS educational broadcast, which 나철님 kind of forgot about. It's been a long time. But they don't really remember all the details of the lyrics, but they do remember like the scene where they were filming. They filmed in different alleyways, and they were kind of chosen to do this because they're known for writing Korean lyrics, even though sometimes they write like hard-hitting lyrics. A lot of it is kind of wholesome, so I can see why.
너무 좋아요. 아리랑 라디오 로고송도 만들어 주세요. 아리랑 할 게 많아요. 아리랑 is Korean. 저희 아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뉴욕 간 쓰는 적이 곡도 있어요. 있었습니다. 네. 뉴욕으로요? 2015년에 우와. 그때 뉴욕에서 아리랑을 세계에 알린다라는 네. 이제 뭐 하나의 지원 사업에 된 팀이 국악원이었죠. 사립 단체인데 거기서 저희 섭외돼 가지고 저희 그때 성주 아리랑을 성주 아리랑. 샘플링해 가지고 예. 그걸로 두 곡을 만들고 뉴욕에서 공연했어요. 네네. Wow, they did that in 2015. 청주 아리랑, 성주 아리랑. They wanted to kind of let people know about arirang in Korea, and so they went to New York with the song that was sponsored by like the government and such, and they released the song. 아리랑이랑 친해요. 네, 아리랑을 가지고 랩을 할 수 있는 팀은 솔직히 뭐 가리온뿐이 없죠. Wow! They said the only rappers who can sing about arirang is Karion. 예. 비슷해요. 아리랑, 가리용. 네. 아리가리온. 수액이 있어요. 수액이에요. 아리가리온. 아리가리온. 아리가리온 괜찮네요. 아리가리온 네. 너무 괜찮은데요? I see. Okay, well now I think it's time to listen to your second live. 두 번째 라이브도 너무 기대돼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그 순간이라는 곡이고요. 11년에 나왔나요 여기? 12년에 나왔고 DJ 렉스 그리고 메타 형 두 분이서 만든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이고 제가 재밌게도 가리온 곡이 아니라 MC DJ 렉스 앤 메타의 피처링 나찰인 곡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순간. 네, 그 순간이라는 곡이고요. 예, 재미있는 곡입니다. 신나고. 저희가 이제 힙합의 사랑에 빠진 그 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와, 오케이.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대로 가시면 되고요. The second live performance is a song that's actually by DJ Rex and Meta, and 나철님 featured in the song actually, which is kind of new for them, but it kind of talks about how they first fell in love with hip hop, how they first started hip hop. So let's listen to their origin story through this song. Are you guys ready? 준비되셨나요? 네. Okay, then here is Karion with 그 순간, the moment. 힙합은 절대 결코 다만 오직 단지 힙합은 절대 결코 담아 오직 단지 비트와 라임 나 기억해 우리가 첫첫 처음 본 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나 기억해 우리가 첫첫 처음 본 날 그대를 향해서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벌써부터 왜 내가 인생에 라고 자라 내가 길을 가쁜 걸 누가 알아 유일한 나고 고투의 지배자의 게임만 있다면 언제나 두렵지가 않아 고과의 거래 역시 단번에 제끼래 제끼래 타이밍에 공을 다시 뺏기네 우려도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리듬과 함께 멈춰버린 기도를 운명이라 부르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어 내 심장은 불타 인형같이 묶인 내 몸에 실을 끊어 몸이 뜨거워 식어있던 내 피가 끓어 날 가둔 상자가 열렸어 내 손을 들어 힙합은 너로부터 내 날개를 풀어 비트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펜을 잡을 내 친구를 위해 그날이 내 손에 너스하게 잡은 펜 쉐이크하는 담이지 뭐 왠지 밤을 Say by nature 라이브로 내리쳐 투박 않게 자유로운 날개 갱스타의 빛 열정의 날개 Hey 여기 친구 나와 우리 이름 찾아줘 리듬과 손 들어보세요. 따라봐줘 기억해 우리가 첫첫 처음 본 날 하늘을 향해 서서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기억해 우리가 첫첫 처음 본 날 그대를 향해 서서 손을 뻗던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오해로 가득 찬 힙합에 대한 편견은 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 선입견은 게 아마도 10년 뒤 우린 정말 멋진걸 힙합의 모든 리들이 우리 향해 손을 던진걸 정말 멋진걸 힙합으로 그려진 이 미래 그게 무엇인데 막을 수 없는 내 길에 힘들게 버티고 있는 힙합의 모든 예술가를 위해 자부심 뽐내기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어 너의 여기 뭘 감추려고 해 맞지 않는 너답지 않는 노래 그게 아깝지 않으니 전부 자존심의 손에 고난과 역경 승리의 이유 그런 것들이 내가 내 스텝을 수 있는
앞으로 간단히 말해 자신에게 쪽팔리면 끝 앞으로 왜내 바람을 알아두기 자신을 찾아봐 하나 둘씩 마음을 따라가 말할 수 있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음악을 대하며 매일 잘하는 태도 그대로 잘못된 오해를 풀고 똑바로 봐봐 이 문화에 대한 강한 자존심 하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치 않아 우리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큰 사랑 알아 내가 바라는 건 힙합이 소리 하나 내가 바라는 건 힙합이 소리 하나 내가 바라는 건 힙합이 소리 하나 우리가 바라는 건 힙합이 소리 하나 기억해 우리가 저쪽 처음 본 날 하늘을 향해 솟아 손을 뻗는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기억해 우리가 저쪽 처음 본 날 그대를 향해 솟아 손을 뻗는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기억해 우리가 저쪽 처음 본 날 하늘을 향해 솟아 손을 뻗는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기억해 우리가 저쪽 처음 본 날 그대를 향해 솟아 손을 뻗는 그 순간 그것은 외쳐봐 멈춤없이 2023년 데리고 우리 렛츠겟스야 모두 외쳐봐 oh yeah 한 번 더 oh yeah 더 길게 oh yeah 한 번 더 oh yeah 한 번 더 oh yeah 더 길게 oh yeah 다시 oh yeah 모두 소리 질러봐 yeah 플레이리스트 업 아리랑 TV 아리가리온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리가리온 이거 좋은데요? 이거 키프해 주세요. I like 아리가리온. 와, that was so fun. The whole 감사합니다. studio was going like this. 정말 신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외쳐봐. 오늘 잘 들어봤는데요. I was listening very carefully and I just heard the lyrics. 비트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예. The beat is for myself. Okay, then can we hear a little bit about like how you fell in love with music? 아 저는 원래 힙합 그러니까 랩을 하기 전에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17, 18살 때쯤에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에 크게 취미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제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친구들이랑 음악을 듣다가 당시에 이제 락이었어요. 그래서 락 음악을 듣다가 이제 항상 뭔가 제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죠. 또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그때 예전 그 시절에는 뭔가 표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8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고 제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절에 음악이 어찌 보면 탈출구였죠. 네, 그래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다가 약간 점점 뭔가 더 확실하게 뭔가 제 표현을 하고 싶고 그걸 좀 그런 시원하게 이렇게 뭔가 네. 배출할 수 있는 음악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드한 쪽으로 갔죠. 그래서 헤비메탈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비메탈 음악을 듣다가 나는 밴드를 해야겠다 해서 일렉 기타까지 잡고 밴드를 만들려고 하던 찰나에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 방송이라고 AFKN이라는 방송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시에 이제 히트하던 80년대 랩 음악을 듣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헤비메탈은 사운드가 되게 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힙합은 래퍼들이 처음 들어보는 어떤 이런 창법인데 뭐 기타나 드럼보다 소리는 약하지만 그 어떤 공격적인 스피팅이 엄청 저한테 강렬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 이거 들어야겠다 해서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막 앨범을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컬렉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스스로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죠. Wow. So Meta started playing the guitar at 17 or 18 and he just liked, rock music and such. And then there was really not a good outlet to express his feelings in the 80s, especially at that time. And then he eventually liked
heavy metal music. And he liked heavy metal music, and at that time he discovered 80s rap too, which is pretty hard, like hard spitting raps. And so he liked the impact of that. And so he started writing his own lyrics as well. 제가 좀 짧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Summarize 했습니다. 네, 나찬님도 간단히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독 리듬감 있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리듬감 있는 노래를 좋아했는데, 근데 리듬감 있는 노래 중에서도 유독 이제 미디엄 템포,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빠르게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음악이 힙합인지를 몰랐는데 환경적으로 그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군 부대 근처를 살아가지고 그때 주변에 이제 뭐 레코드 샵 어떤 이런 음악을 CD들을 판매하는 샵에 가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줬던 것들이 다 힙합이었던 거죠. 예. 오. 예. 와.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접했고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시간이 이제 30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와. 한 10살, 11살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냥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었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그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 지금은 평생 랩하면서 그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와. 그 얘기하죠. 네. 원래 나찰이 운동을 네. 운동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릴 때 농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농구 코트에 가면은 그 미군 부대 근처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이제 흑인 그 미군 분들이 와서 플레이하면 같이 우와. 어울리는데 항상 이제 음악을 북박스에 틀어놓으니까 그때 이제 영향을 좀 와. 많이 받았다고. 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잘랐는데 예. Wow, hip hop chose Yeah. you. Wow. So Yeah. Nachanim, the way he met hip hop was he always kind of liked like the mid tempo, upbeat kind of songs when he was young. And this was 38 years ago, he said. But he lived near the army base at the time, so he went to like an album store and he was like, "Do you have any albums?" And they gave him all these hip hop albums. That's how he was introduced to it, and that's how he started liking it. And Meta said that Nachanim used to be super athletic, and he used to play with the army, the American army soldiers, like near his house, and they always had like hip hop music playing. And so I said that hip hop found him. Destiny. 좋습니다. Okay, well let's move on right away to the third emoji. 세 번째 이모지는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Okay, there's two. 이것도 그거네요. 이거 맞출 수 있겠어? 맞힐 수 있을까요? Can you guess what this is? 이게 저거 어린이 보호구역 그거 아니야? It's the child, 네. yeah, 그거에 safety zone, 저거는 school zone, 스쿨 존이고 and 저거 뭐냐? it's an 화살표죠. arrow. 이거 아까처럼 첫 자만 따봐 그럼. 스와. 좋아. 네, thi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is is 한 길을 길을 간다입니다. 아 설마 그럴 거라고 우리 좀 했는데. 다르게 해요. 예, We switch it up a little bit.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수화 부끄럽네요. He was trying to guess it like he did earlier, taking the first letter. But this is simple. It means one path, one journey, because your undefeated love for hip hop has given you this journey. 그렇게 앨범 스토어 가서 그냥 우연히 받은 앨범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한 길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So you live and breathe hip hop, and you even started from the underground scene. I heard. 처음에 이렇게 음악을 힙합을 시작했을 때는 언더그라운드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언제였어요? 저희가 이제 나찰이랑 팀 결성을 97년 겨울에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한 96년쯤부터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이제 PC 통신이라고 전화선을 이용한 이제 모뎀 막 있던 시절인데, 네 완전 옛날이죠. 근데 그 시절 때 이제 저희가 동호회 활동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취미 동호회 같은 거죠. 그래서 스태프분들 분분하시네요. 갑자기 추억에 젖으셔가지고. 다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이텔이라는 이제 통신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흑인 음악 동호회 블랙스라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 인덱스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그때 표현하기로는 자작곡이라 그랬어요. 그 자작곡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힙합 음악 듣기가 어려우니까 음반을 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 감상회를 한 달에 많게는 뭐 2번씩 3번씩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작은 클럽 빌려서 음악 틀고 되게 웃겼어요. 지금 상상하기엔 좀 너무 우스운 그림인 게 파르페 시켜서 먹으면서 힙합 음악 듣는 거예요. 네, 맥주 먹고 막 데킬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힙합 매니아들 대부분이 10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술집에 갈 수가 없고 클럽도 절대 저녁 시간에 대관이 그쵸, 안 되기 그쵸. 때문에 낮 시간에. 네, 낮에. 그럴 때 클럽도 아니에요. 그냥 카페. 그래서 카페에서 응가매라고 표현했는데 응가매라 하면은 뭐 고등학생도 있고 20살 모여서 제가 그때도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파르페 쫙 시켜놓고 스눕의 이번 새 싱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스눕. 파르페를 먹으면서 스눕 새 싱글을 What's My Name 이런 거 듣고 근데 어쨌건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서 저희가 자작곡을 하던 거를 그 음악 감상의 마지막에 라이브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컴퓨터랑 저희가 갖고 있는 그때 이제 모듈로 음악을 할 때인데 음원 모듈들 모아서 막 쌓아놓고 저희끼리 이제 곡을 만들고 저희가 사운드 믹스하고 해서 그때 이제 MP3라는 너무 옛날 얘기인데 기술이 처음 나왔어요. 압축 기술이. 그래서 MP3 신기술 우리가 쓰자 해서 MP3로 압축을 해서 그러면 저희 동호회 자료실에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앨범을 잠깐만요. 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MP3가 보통 몇 메가 4메가 5메가 되나요? 아유 그때는 그보다도 작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곡 받는 데는 7분 걸립니다. 예. 전화선으로 받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아유 진짜 할배들 신났어 지금 옛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배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어쨌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하나의 이제 언더그라운드 씬의 모양새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곡이 쌓이고 라이브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됐을 때 여기저기 클럽에 공연을 했어요. 대관을 해서. 그러다가 97년쯤에 말미에 저희가 두 번째 앨범을 낸 다음에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 했던 클럽에서 저희 이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시고 그 사장님이 여기서 계속 쭉 매주 공연하자. 해서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 클럽의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했더니만 그 사장님께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힙합의 언더그라운드 씬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되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클럽 마스터 플랜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Wow. Okay, let's see. All right, so they started in 1997 winter. This is about them and their underground scenes, by the way. And so this is during the time when they used like modems, where they had to use like the phone thing to even connect. There was no internet at the time. And so he said that he gathered with a group of friends who were around like their 10, so they were super young. So they couldn't get into the club and such. They would use the club during the daytime to like make music together, and they would like not drink tequila, but they would be eating sundaes like parfaits. And they used to make music with using modules as well. I don't even know what that is, but they used that to make music.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MP3s came out. So they were like, "Ooh, let's use this high technology MP3." And so they tried to make a song with that. And Nachalni mentioned that it took 7 songs to even get 7 minutes to get one song downloaded on the MP3 as well. And so they did that, and then they kept making music. And then when they were ready to perform, they went on stage and performed. And in 97, they released their second album, and they had a showcase at the club. And the club owner said, they're great, so can you keep performing every week? And so that kind of started their underground journey. 와, 정말 재밌네. 진짜 약간 라떼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완전 너무 라떼라서 죄송해요 라떼 아침부터. 스토리. 정말 너무 신기해요. That's 감사합니다. so cool. Like their story is so unique as well. I love that. And you said that, it's not an easy road to do music for so long.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힙합을 계속 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재밌어요. It's the 진짜로. fun.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고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제 음악도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진짜 농담 아니고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야, 너 그러다 죽어. 좀 쉬어. 큰일 나. 너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근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예. 운동을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오히려 모든 게 진짜로 요만큼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음악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사 쓰고 랩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거기서 이제 무대까지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게 다 폭발하죠. 그러면은
나쁜 에너지는 싹 빠져버리는 느낌. 그래서 맨날 메타 형이랑 하는 얘기가 70살까지는 랩을 해야겠다. 아무래도 우리는 오. 그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나는 거의 다 됐어. 예? 벌써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이런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특정하게 뭐 가리 형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 같은 거를 부여해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놨기 때문에 근데 아니 저희가 좋아서 재밌어서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힙합은 뭐 굳이 말하면은 메타 형이 예전에 표현했던 건데 저희의 아이돌이기 때문에 한국 힙합이 가장 우러러보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었고 여기서 씬에서 나오는 모든 래퍼들 정말 다 리스펙트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네, 너무 행복한 거죠. 와우. 박수를 주세요. 뒤에서. 정말. Oh, that's amazing. 나철님 says that, you know, he loves hip hop because even though he's busy right now as a father, as a husband, and 24 hours doesn't even seem like enough for him because he's super busy. And people even say to him like, yo, like, take care of yourself. You're going to get hurt. You're going to get sick. But he says that he's not tired at all. And he loves doing music. And for them, K-hip-hop is kind of like their idol. They love the musicians who are in K-hip-hop and such. It's really everything to them. So it's just simple. They just really love it. And it doesn't tire them out. When they go on stage, he totally explodes and such. So yeah, I think this is just 타고났어. Born to be performer. 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That's super cool. Okay, now we have to move on to our last emoji. 네, 마지막 이모지는 뭘까 한번 볼게요. 이거 맞출 수 있다. 이거는 바로 세그웨이 할 수 있을 것 방금 전에 너 같습니다. 얘기했던 네, this is simple. 70, it's a 70 emoji and a cake. What does this mean?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Yes. 70세까지는 그래서 저희끼리는 고희 힙합이라고 하는데 고희 힙합. 고희. 예. I see. So they said earlier that he wants to do hip hop until he's 70, and so this is what it came out as. But I also heard that you guys wanted to do a hip hop dinner show. 약간 칠순 잔치로 힙합 디너 쇼를 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미국 씬에서도 지금 OG들이 보면 되게 이렇게 막 90년대 뭐 그전 세대 70년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보면 최근에 또 안 그래도 지난 8월 11일이 힙합 5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양키 스테디움에서 굉장히 이제 긴 시간 거의 한 8시간에 육박하는 라이브를 하는데 저 굉장히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저는 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절 저희가 뭔가 저희의 영웅들, 저희의 어떤 막 롤 모델이었던 분들이 여전히 무대에서 멋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정말 저희가 지금 뭐 물론 저 평균 나이 저 때문이긴 한데 나이가 제일 많은 래퍼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제 점점 뭔가 다운이 되겠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이 음악을 또는 이 장난에서 아무런 뭔가 가치가 없나라고 생각할 때 앞서가 있고 종주국이기도 한 미국 씬을 보면 되게 참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디너쇼라고 얘기했지만 디너쇼가 미국에서 실제 있죠. 사실 그렇죠. 보면 베가스에서도 힙합 쇼가 있듯이 어찌 보면 거기 오는 팬분들을 보면은 다들 연배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40대 또는 50대, 60대 그 이후까지도 힙합 문화나 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모든 힙합은 무조건 10대나 20대들만을 위한 그들의 전유물이라고 뭔가 인식되기보다는 40대도 음악 즐길 수 있고 또 그들이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네, 이런 꿈을 가진 거죠. Wow,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네, You're 감사합니다. already doing that. So they said that they want to do like a 70s birthday dinner show, and they said that recently in America they had the 50th hip hop anniversary concert at the Yankee Stadium, and he watched that, and he was just so inspired by seeing all his heroes there, still performing, looking good on stage, and performing well, and it just looked good to see them keep going, and he
says that he's one of the older rappers as well, and it's natural to feel a little bit down as you get older. But just like how there are like Vegas dinner shows in America and such where older people perform, he hopes that people will see them and realize that hip hop is not just for the young people and that you could still do it. And yeah, I'm sure all your fans will love that as well. Wow, that's so cool. I want to go. Oh, I will be maybe in a couple years. Okay. Well, I also heard that you have your third live ready for us. 세 번째 라이브도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This third live is called 무트. I'm very excited. Okay, how about they go on stage as we get ready to listen to them as well. We'll talk a little bit after they come back. But this one is called Mutu, and their English title they sent us is MUTU. So why don't we listen when they're ready?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Thank you.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All right, then why don't we listen to Karion with Mutu. Got it on. Ow. Playlist up. Hey. 주먹을 쥐고 당신의 중심을 세워. 고개를 들고 판에 다시 힘을 채워. 우리 널 깨워. 그날은 내가 선택했던 멘트 라임이 함수. 공식의 증명으로 그렸던 건 내 맘의 말고. 그러마자 이 판에 반은 덧없는 말에 맞춤. 나머지 답은 그 반을 같이 카메라 춤. 난 어지러워 어디로 날 거리로 말 찾아 알아 나를 낮춘 낮은 말씀. 하나같이 칼이 갖춘 나의 적을 찾는다면 참을 만큼 참은 나를 만든 마수와의 불타는 싸움 파리. 등끈을 거부 앉아 바로 긋기로 다져진 육체와 끈기로 버틸 생각이 없다면 새겨들어. 머릿속 지우개 과거 지우네 이미네. 운율 썩은 동화 타고 하늘 위 이르네. 책임새는 겨울 나탄 마지막 차. 각자의 선택은 우린 다시 가지 말자. 생각을 내보는 만화 이 판을 지나서 갈자. 비판을 변하자마자 비틀거리자.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벌써 끝난 거야 그게 마지막 나이를 말하는 거라면 나도 빛을 잃어버린 나이. BTS 같은 침묵의 노래를 부르는 사이. 답들하고 말았어 이게 결정적 차이.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서 노래가 살았어.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외쳐. 한 번도 믿지 않았어 널 보며 자랐어. 난 아직도 내 적에게 분명한 랩을 뱉고 지나거든 내 소리를 묻거든 끝에서 끝추할 수 없는 배틀. 오라기가 너를 풀어나가고는 있거든. 결국에는 너도 나가운 적을 전해. 수세와 공세 밀린 이 절제와 견제 못할 이건 제나선 체질인 이 선택은 결. 저물이는 삶의 복장 살인을 면해봤자 잠을 잡아봤자 내버려.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다른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다른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것 빠진 전형에 모두 불을 밝혀. 당신이 그 칼을 거둔다면 모두 다쳐. 대관이 그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벗어날 수 없다 포기하면 안 돼 달려. 누군가 물을 무리 속에 위협이라 불렀어. 아니 무리가 우리의 위협 그건 틀렸어. 사실 깊이는 있지만 검은 속을 알 수 없어. 용기는 있지만 교만한 죄를 죽였어. 기억적으로 자라난 이 심상의 그림자. 내 적들의 가슴 속에다 깊게 날 그린다. 탑재된 개념의 방아쇠를 힘껏 당겨. 성념의 시체를 가슴 아래 붓고 달려. 쓰러진 거인의 발꿈치에 우린 단호한 마지막 꿈을 붙이네 결정은 또 확고한. 이 판에 남은 당신 모두 우리를 따라와. 죽은 영혼의 도시의 왕이 다시 찾아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이 판에 불을 붙인 무장된 와인과 다시 판에 던진 새로운 이 투쟁의 비트로 손에 잡힌 마이크와의 타는 싸움. 불타는 판은 나를 만들 나의 싸움.
감사합니다. Wow, what an ending. Woo! Wow, that was Karion with Mutu. Oh, wow, it's already almost time to say goodbye. 이제 벌써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인사드리기 전에 네. 요즘 또 프로젝트 하고 있다는 걸 네네네. 들어서요. 네,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저희 3집 앨범이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2010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얘기 좀 해봐. 네,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야 네. 나오는 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확실한 거는 이제 그동안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확실하게 나오게 됐고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예. 3집이 나오게 되면 13년 만에 나오는 거라서 사실 신인의 마음으로 네. 사실은 3집이 아니라 1집이다. 1집이다. 예, 라는 생각으로 지금 작업을 신인 하고 래퍼 있습니다. 가련의 자세로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동시에 제 개인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앨범도 연내에 올해 안에 이제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근데 사실 욕심 부렸다기보다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제 1세대라고 불러들 주시는 주석, 사이드 B, DJ 렉스 같은 당시에 이제 1세대 래퍼들이 뭉쳐서 지금 프로젝트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올해 앨범 정규 앨범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떤 결과물들을 올해 안에 좀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Wow,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Thank you. They have like an album, third album coming out in 13 years. He also has a solo album he's working on, and they're doing a special collaboration with first generation hip hop artists. So much to look forward to. But 다음에 또 와주셔서 불러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합시다. We have so many other stuff to talk about. We're gonna listen to a song as we say goodbye to Karion. We're so sad to say goodbye, but here is Karion with what song are we listening to? 다만 Karion. We're gonna say goodbye with this song. Only Karion.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불러주셔서 so 감사하고 much. 아리가리온. 예. 아리가리온. 플레이리스트. 인물들의 판돈이 돈에 잠깐만 봐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 100% 새카만 속을 감춘 도둑과 사기꾼들의 나라 무식한 소리들만 자꾸 내기 전에 남아 절대 기준이라면 그래 네가 전부 깔아 곤충은 놈이 정 못한다면 너 맛 좀 봐라 다그치고 가르쳐도 안 된다면 그냥 가라 어쩌겠어 보나마나 또 반짝거리는 돌멩이나 죽고 웃고 싶은 건데 악을 깊은 사랑 이쪽엔 박아놓은 게 많아 그래 나도 알아 코 묻은 돈이라도 빨개 어디 한번 봐봐 한평생을 힙합에 바치겠다던 그 사람 네가 뭐라건 전혀 상관없지만 다만 지켜봐 열정은 태양을 물어삼키고 원래 자기 자리로 가리온 나체가 메타 이 판에 바치론 더 높이 손을 들고 외쳐봐 가리오 지켜봐 열정은 태양을 물어삼키고 원래 자기 자리로 가리온 나체가 메타 이 판에 바치론 더 높이 손을 들고 외쳐봐 가리오 추억 속에 가끔씩 몸부림을 치는 날이야 열정을 지닌 친구에 대한 짝사랑이 결국 마지막 기차 떠나 훌쩍거리